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유학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학은 훌륭한 학문입니다. 훌륭한 철학입니다. 방대합니다. 그 방대한 유학을 요점을 추려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살아가는데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생활의 규율을 총망라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거를 형이상학과 하학으로 나누면 생활의 규범을 얘기한 것을 형이하학이라고 한다면, 상상이 필요한 말씀을 형이상학이라고 그랬을 때, 형이상학은 그 방대한 분량에서 몇 가지가 안 됩니다. 우선 상상이 필요한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유학의 헌법 1장 1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성과 명이 어떤 얘기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품, 품성, 품격, 성품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이 무언지를 알아야 품이 뭔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혼이라는 얘기의 변화어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품질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의 성품이 상품이다, 그런 얘기는 혼의 품질이 상이라는 얘기고, 저 사람의 성품이 중품이다라고 하는 것은 혼의 품성이 중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인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인성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의 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이라고 얘기를 쭉 이어서 얘기해 보면 성격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이 혼이니까 우리가 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사달입니다. 격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달이기 때문에 혼의 등급이 몇 등급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격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은 요새 성격 얘기할 때 다 그 사람의 성격이니까 성격대로 사는 거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문자와 언어의 의미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성격대로 살지라고 하는 말은 곧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혼의 등급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고유성을, 그 사람의 고유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등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이 혼이라면 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명이라고 그러면 옛날에 어명이요라고 합니다. 어명을 가지고 오면 그 왕을 본듯이 왕을 친견한 것과 똑같은 예의를 지킵니다. 그 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몸을 얘기합니다. 성은 혼이요, 명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과 명이라고 하는 거는 혼과 육체를 얘기합니다. 즉 유학 헌법 1장 1절은 이제부터 사람의 혼과 육체에 대해서 모두 얘기하노니 잘 들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성과 명이란 즉 혼과 육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상상력을 필요한 이 단어가 유학에서
또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사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단은 네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네 가지가 어떤 거냐면, 여기서 단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단이라고 하는 얘기는 실마리라는 얘기입니다. 실마리라고 하는 거는 실타래처럼 네 개의 실타래에서 뭔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단 네 개의 실타래에서 뭐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칠정입니다. 칠정. 7가지 정. 7가지 정은 여러분들도 대체적으로 아시겠지만 신호애락 구, 사랑, 슬픔, 기쁨, 욕심, 원망, 이런 여러 가지 7개의 감정이 4개에서 실마리, 즉 실타래 같은 데에서 나온다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 무엇일까가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혼 한 개에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개에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삼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사단이라고 하는 4개의 숫자가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개는 3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합하면 4개가 됩니다. 이건 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3개가, 하나가 3개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3개입니다. 그렇다면 4단 7정이 아니고 3단 7정이어야 맞습니다. 유학의 오류입니다. 세 개의 초록하고 파랑하고 빨강이 있는데 이게 혼의 구성원인데, 여기에서 빨강 에너지 운동은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은 올라가는 감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분노, 열정, 기쁨, 이런 거를 의미하고, 수평으로 움직이는 초록빛은 평안함, 평화, 온전함, 이런 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파랑은 밑으로 내려오는 에너지의 특성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슬픔, 외로움, 우아함, 이런 겁니다. 이래서 혼 세계에서 퍼져 나온 이 감정이 7정이라고 해서 7개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세포가 60조개가 됩니다. 세포가 60개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감정이 60개로 분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빛은 안 보입니다. 빛깔은 보입니다. 우리가 빛깔과 빛의 차이를 이제 듣는 사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만, 빛은 혼이요, 빛깔은 혼의 껍데기입니다. 빛깔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갗이라고 그러죠. 살갗은 이게 빗살의 껍데기라는 얘기고, 빛깔은 혼의 껍데기라는 얘기입니다. 혼의 살갗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4단 7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혼이 육체화되고 나면, 그 얘기는 혼에서
감성으로 변화하고 나면 칠정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빛깔들이 많습니다.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빛깔들이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이제 감성의 빛깔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냐면 뭐라고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감정을 느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각각 신봉하는 남녀가 사랑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상적으로 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는 극과 극의 상태이지만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꼬집어서 말할 수 없이 기분 나쁜 사람하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뭔가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는 꺼내기가 쉬운데 눈에 안 보이는 가시는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흔히 뭐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렇게 작은 일 가지고 뭐 그렇게 아파하냐 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함과 슬픔과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단 8정이 아니라 7정이 아니라 3단 7정이 맞습니다. 이 7정도 포괄적으로 크게 나누어서 7정이라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산과 들의 이 세상에 꽉 찬 빛깔들의 종류만큼 사람의 감정은 그렇게 많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깔이 있듯이 말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이 감정들을 사람들은 늘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학에서 저는 유학자는 아닙니다만 유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분들께서는 3단과 4단의 차이를 확실히 틀린 것을 인지하시고 이거를 올바로 잡아주셨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학을 대표적으로 내세우는 언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흔히 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중이라고 하는 거는 가운데 중이고 용은 쓰임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이라는 개념을 올바로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중이라고 하는 거는 30cm짜리 막대기에 15cm가 중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보통 보통 사람들은 흔히 가운데라고 생각합니다. 중이 30cm 막대기에 한 가운데면 15cm입니다. 15cm가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중은 입끝과 젖끝의 가운데가 아니라 이 부피, 입체적으로 있는 이 부피를 이룰 수 있게 하는 이 입체적 형태의 중간에 있는 살들이 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용을 이루면 좌나 우로 치우쳐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보통 중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중용을 이루면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중용이 입끝과 젖끝의 중간이 아니라 어떤 형체의 부피라고 생각한다면 중용을 이루면 부피를 잊어버린 겁니다. 부피를 잃어버리면 풍선에서 에어가 빠져나가면 평면이 됩니다. 풍선이.
입체는 생존해 있는 거고 평면은 소멸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살아있는 거고 눈에 안 보이는 거는 사망한 겁니다. 이거를 조금 더 광의로 얘기하면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할 때 출근한 사람하고 이렇게 집에 난 사람들은 서로가 안 보이는 상태인데 서로가 사망했다고 생각하면 속 편하게 하루를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중용을 한 번 더 얘기하면 중용이란 이 끝과 저 끝의 가운데가 아니고 형상의 부피입니다. 그래서 중용을 잃으면 형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용을 얘기할 때 편하게 이 끝과 저 끝의 가운데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용을 잃으면 내가 소멸한다고 생각하시면 중용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각을 시작할 겁니다. 유학에서 인간으로서의 아주 기본이 되는 이 덕목을 얘기할 때 인예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학을 연구하는 분들도 인의예지를 수평선상에 놓고 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엔 인의예지는 한 수평선상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인이 위에 있습니다. 인이 위에 있고 여기에 예의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인을 유지하려면 예의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계속 유지하려면 사람이 사람답게 유지하려면 예의지가 필요한데 사람답게 유지가 인입니다. 인이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어질다. 어질다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상대 역지사지할 수 있는 순수한 정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 인을 우리말로 하면 그냥 있는답니다.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가는 게 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계속 이어가려면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으로서 계속 이어가려면 예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어간다는 얘기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일이 있어야 생활비가 나와서 우리의 의식주가 해결됩니다. 아주 기본적 삶이 유지가 되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가 없으면 돈을 아무리 벌어도 허합니다. 명예가 아무리 있어도 허하고 권력이 아무리 있어도 허합니다. 예의지가 올바르게 갖춰져 있을 때 일과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어제가 오늘처럼 오늘이 내일로 계속 이어지는 일상적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 일상적 삶을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사람다운 예우를 받으면서 우리의 일상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예의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인예의지라고 말씀을 했지만 인이 예의지와 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인이 예의지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인의 예의지는 한 등급이 아니고 인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의지가 필요한 겁니다. 유학에 보면
무국, 황국, 그 다음에 태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무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극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 다음에 태극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음과 양이라고들도 얘기하는데 태극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 다음에 황극이라고 하는 것은 3등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극이라고 하는 건 나뉘어져야 생깁니다. 나뉘어져야 삼각이나 사각이 생깁니다. 나뉘어지지 않으면 무국입니다. 이 무국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말로 하면 혼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태극을 얘기하는 거는 혼도 아니요 살도 아닌 에테르를 얘기합니다. 우리 이 혼이 생명화하는데 어떤 과정이냐면 엄마 자궁에 수태는 되었지만 아직 세포로 분열하지 않은 상태. 그 다음에 황국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세포 분열이 시작된 이거를 황국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혼은 세 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개로 구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황극은 알겠는데 이 태극이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태극이 오류라고 그러면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국기가 태극입니다. 이거는 틀렸습니다. 이거는 태극이라고 해서 2등분 된 거로 만들면 무식한 일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태극기보다 이전 거는 이렇게 3국으로 되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3국으로 되어 있을 때 그때 빛깔을 보니까 노랑하고 파랑하고 빨강으로 3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기를 표현을 하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고 하는 이 정신을 표현을 하는 게 국기라고 그러면, 태극기 이전에 3국으로 만들어졌던 이 국기가 있었는데 그때 노랑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물질을 일구어내는데 그것을 국시로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를 만드는데 물질을 이루어내는 것을 제1의 목표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국가를 만들 때 어떤 정신을 먼저 얘기합니다. 정신을 얘기하려면 노랑이 아니라 이것이 초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100년 전, 약 100년 전이나 150년 전이었다고 하면, 우리가 올림픽 할 때 1988년도 올림픽 할 때 개회식에서 한민족의 정신을 표현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회돌이를 치면서 세 종류의 옷을 입고 뛰어나가면서 이런 회돌이를 만들었는데, 그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입었던 옷이 노랑하고 파랑하고 빨강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들이 회돌이를 하면서 이렇게 나갔는데,
그때 분명히 그 입장식을 해설하는 사람들은 이 매스게임을 보면서 한민족의 정신을 표현한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민족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을 했다고 그러면 노랑은 물질입니다. 한민족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를 표현한다면 노랑을 써야 맞는데, 한민족의 정신을 표현한다고 해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노랑이 아니라 원래 초록이어야 맞습니다. 이 작은 걸 가지고 왜 시비를 거냐고 어떤 분은 이제 저한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작은 거를 올바르게 못 잡으면 큰 것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과 물질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처럼 이미 정신과 물질의 혼동, 정신과 물질을 표현하는 이 방법을 잃어버린 게 유학이 2500년 전에 생겼으니까 그때 이미 태극이라고 그래서 셋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맞는데 이게 두 개로 구성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 얘기는 이미 2500년 그 전에도 인류가 현재 향유하는 문화나 학문들이, 언어가 모두 혼을 원료로 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잊어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증거입니다. 그래서 혼을 원료로 말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학문들이 혼을 원료로 만들어졌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이런 오류는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찮아 보여도 그게 굉장히 중대한데, 이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세계에 220여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국기들을 살펴보면 빛 3원이 초록과 파랑이 그리고 빨강이 오롯하게 살아있는 요 세 가지 빛을 사용하는 국기를 만들어 가진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만들려면 초록과 파랑과 빨강의 문양을 하얀 바탕에다가 만들면 이 세 개가 하향이 되니까 이게 하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태극기의 괴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까망이면 정신과 물질을 함께 나타내는 겁니다. 그 우리의 태극기가 잘 만들어졌는데 아쉽게도 핵심이 망가졌습니다. 그 핵심은 태극이 아니라 삼극이 되어야 하는데 그 삼극 중에서 노랑을 넣을 것이 아니고 원래가 초록이 들어가야 맞습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의 100년을 설계하는 엘리트 여러분, 태극기를 빨리 올바르게 만드십시오. 그 태극기를 올바르게 만드는 이론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태극기는 삼극이 되어야 됩니다. 삼극인데 파랑하고 빨강하고 그 다음에 초록입니다. 유학 얘기하다가 유학의 오류를 얘기하면서 그냥 덤으로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의 오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알고 있으신 분들이 몇 분이 안 될 겁니다. 어쩌면 이런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저 혼자밖에 모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또
혼자 잘난 척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 변화하지 않는 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두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안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학문도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변화합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나쁘게 변하는 것도 변화요, 나쁜 것들이 좋게 변화하는 것도 이제 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쁜 것이 좋게만, 좋은 쪽으로 변화하는 것만 이제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유학도 변화합니다. 처음에 성과 명이 유학의 헌법 1장 1조였는데 이 헌법 1장 1절이 유학을 만든 분보다 스스로 머리가 더 영특하다고 생긴 사람들이 이 이론을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는데 그 핵심이 어떻게 변하냐면 성과 리라고 변화시킵니다. 성과 명이 헌법 1장 1절이 성명에서 성리가 됩니다. 리라는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이거 이치 리 뭐 정리할 텐데 그 리가 한문이 어찌 되었든 우리말로 하면 그냥 있는다, 이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성은 혼이요 명은 육체인데 그 다음에 성리학에서 얘기하는 성은 혼이요 그 다음에 리는 그 혼을 계속 이어간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혼과 육체래야 한 세트로 맞습니다. 한 세트로 맞는데 여기에서는 혼밖에 없습니다. 혼과 대비시켜 놓는다고 놓은 그 리가 대비가 아니고 혼이 그냥 쭉 이어간답니다. 그럼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얘기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리학을 하면서 성과 리로 하다 실학하는 사람들은 리와 이제 기라고 그럽니다. 기. 여기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쪽의 영역은 혼입니다. 이쪽 영역은 육체입니다. 몸을 얘기합니다. 리가 이쪽에 있었으면 이거는 육체 영역이 있었었는데 아무 허락도 없이 아무 수정도 할 사이도 없이 혼의 영역으로 왔습니다. 리와 기가 실학하는 분들의 헌법 1장 1절이 됩니다. 리와 기가 얘기가 되면서 학문적으로 품격을 잃어버렸습니다. 리라는 얘기는 뭐냐면 있는다는 얘기고 기라는 얘기는 기운이라는 얘기입니다. 기가 깃들어서 움튼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리와 기를 가지고 문헌에 보면 이태계 선생하고 그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분하고 15년 동안 편지로 토론을 합니다. 리가 더 위에 있다, 아니다, 기가 더 위에 있답니다. 그런데 내 생각은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라고 하는 거는 즉 파장입니다. 에너지, 파장인데 파장 안에 이 파장이 이렇게 질서를 잘 하도록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게 리입니다. 그렇다면 리와 기는 하나입니다. 기운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도 안 되고 그 기운이
혼돈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질서를 잘 잡도록 해주는 게 없어도 안 됩니다. 그 둘이 위라고 서로 다투면 이건 소멸합니다. 그래서 이와 기는 에너지 이 자체 속에 공존하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를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두 개로 알고 어떤 게 위라고 끊임없이 논쟁하고 다툼을 벌였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정도면 이미 500~600년 전부터 학문은 저 대유권에서 산 꼭대기로 내려온 겁니다. 핵심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재 이 남아있는 유학은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학문이라는 거는 상상력이 필요했을 때 좋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필요 없는 학문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하지만 상상할 수 있는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